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을 보신 분들은 딱 이 표정이었겠죠. 근데 이렇게 삼전 하이닉스가 폭락에 가까운 하락을 보인 이유는 바로 메타 때문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TQQQ랑 QLD 매매 현황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6.27%, 그리고 나스닥 100이 1.5% 하락한 반면에 S&P 500이나 나스닥 종합,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긴 했는데 거의 그냥 보합이라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반도체 지수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S&P 500이랑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의 영향을 미쳤을 뿐 그 이외의 주식들은 약간 상승하거나 보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락을 주도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고, 그저께랑 그리고 3일 전에 상승을 이어오던 ASML 같은 반도체 장비주도 하락을 했는데, 왜 하락을 했느냐?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메타 때문입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30배, 삼성전자 같은 경우 6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작은 회사가 아니고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인데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AI 경쟁으로 인해서 빅테크들이 원래 계획했던 수량보다도 훨씬 많은 메모리 반도체들을 쓸어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도 똑같이 쓸어 담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메타가 발표를 하는데 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서버를 클라우드용으로 대여를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데들은, 물론 이제 아마존은 클라우드 비율도 높긴 하지만 자기들이 가진 서버, 그러니까 컴퓨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집에 있는 데스크탑을 보통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업 레벨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런 데스크탑을 몇 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버,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데스크탑의 껍질을 다 벗겨내고 그냥 안에 있는 부품들 있잖아요. 그 부품들을 아주 촘촘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이 서버를 활용해서 이제 AI 개발에 활용을 해왔었고, 메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I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메타가 개발한 그 LLM 모델이 뭐냐면은 라마라는 거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챗 GPT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라마인데, 혹시 여러분 라마라는 거 한 번이라도 쓰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메타는 이미 AI 경쟁에서 뒤처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I 경쟁을 따라간다라고 해봤자 돈만 쓰고 성공할 확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차라리 그냥 AI 접고 지금 원래 하던 대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광고비 받아먹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말을 했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서버를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 서버를 다른 회사나 개인들이 쓸 수 있게 빌려준다는 개념인데, 하여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서버를 AI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네들 AI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다가 빌려주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 예를 들어서 2028년도에 지금의 시장 기대감으로는 이렇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렇게 메모리를 사용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 그렇게 폭등을 했었던 건데, 메타만큼의 물량이 아예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말은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할 수 없어서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데, 이 빅테크 중에 한 곳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메타 주주 입장에서는 얘네들 이제 비용을 더 쓰지 않고 그게 다 이익으로 넘어가겠네라고 생각해서 메타를 상승한 거고요. 이게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느슨해져도 힘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엄청나게 팽팽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메타가 빠져버리니까
순식간에 느슨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나 삼전 하이닉스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타가 계속해서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이 서버 증축,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메모리 반도체 주가는 지금보다도 더 하락할 것입니다. 어쨌든 왜 메모리 반도체가 하락했는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종합 차트로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21선 위에 걸쳐 있는데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하락한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 장이 종료가 된 상태가 아니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고 당연히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TQQQ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든 시점에는 마이너스 370불, 약 한 50만원 정도 평가손익이 마이너스가 됐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65만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적 수익 현황 변화는 없고요. 지금 기준으로 TQQQ 주가가 77불이거든요. 그리고 제 매수 평단은 약 80달러 정도 되니까 일단 81.3달러, 7달러인가? 하여튼 이거에 1% 수익으로 매도를 걸어 놓을 생각이긴 한데 시장 분위기가 오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2차 매수가 될 건데 2차 매수 단가는 74.17달러의 LOC 매수를 걸어둘 생각입니다. QLD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지만 마찬가지로 21선 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21선 안 되고요. 121선 안 되고 극도의 공포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 매수 한 주만 돼서 총 57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S&P 500을 추종하기 때문에 오히려 1포인트 상승해서 아직 피어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